핵심 포인트 22번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지급 보험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배상 보장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죠? 보장법이라고 하는 자배법,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운행자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그런 거 배우셨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대인배상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 기준 하나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통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차 여러분들 A가 있는데 차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길 반대편에서 길 간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추월을 해서 여기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타 있는 운전자라든지 승객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차에 보상해 주는 걸 대인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동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물배상이 되겠죠. 그러면 내 차를 뭐라고 합니까? 자차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친 것을 자기 신체 사고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차,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용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인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그죠? 아니면은 내 차가 자동차 보험에서 내 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상대방 차에 타고 있는 승차에 있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게 대인배상 보상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배상 보상금의 기준이 있고 당연히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 부상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종합보험은 아니고요. 의무보험은 아니고 종합보험에서 우리 부상보험금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보시고요. 우리가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일단 뽑아내서 정리를 한 거지만 자동차 보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인배상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인배상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의무보험이었습니다.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의무보험에서 우리가 사망인 경우에 1억 5천, 후유장애 1억 5천, 그 다음에 부상인 경우에는 3천. 근데 부상이나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에서 14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의무보험이니까 이렇게 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인배상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건데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 대인배상 1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거,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해주는 내용들을 초과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보상이 대인배상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인배상에서 1억 5천까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보상을 받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대인배상2에서 그러니까 종합보험에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 중에 사망보험과 관련해서는 장례비 같은 거를 지급해 줍니다. 장례비는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무조건 5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자료 같은 걸 줍니다. 왜냐면은 일을 못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65세 기준으로 해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위자료가 8천만 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다 그래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사망보험금에서 대인배상2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상실수익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때의 어떤 기회 비용이 되겠죠. 내가 일할 수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일하지 못한 거 기준이죠. 그래서 그 일할 수 있는 취업 가능 연한의 기준이 65세입니다. 간혹 뭐 이것도 나옵니다. 뭐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로 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미만인 경우에 위자료도 더 크게 주고 6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위자료도 5천만 원만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상실수익액 말 그대로 기회가 상실돼서 잃어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내가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데 그때 계산하는 방식이 호프만 계수라고 하는 걸 쓴다. 여러분들 호프만 계수가 뭐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프만 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호프만 계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상보험금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5개가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수색비가 있고 치료관계비가 있고 위자료가 있고 휴업손해가 있고 간병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휴업손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입 감소액에
85%. 자, 85%도 우리가 잘 안 나오는 용어죠. 우리가 계속 가입, 그죠? 계속 1년짜리 우리가 계속 가입의 그 갱신보험료 우리가 95%, 5% 할인해 주는 거 있었고요. 여기처럼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 감소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7세 미만자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병비, 예, 한 명이 사망했으니까 한 명이 간병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아이가 또 7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간병비도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상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내용들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다음 중 부상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놓고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우리가 보상해주는 여기 나와 있는 가정간호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 부상보험금에다가 넣어서 이 중에서 부상보험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가정간호비라고 하는 거. 이거는 후유장애에서 보상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하나 딱 4번으로 넣어놓고 이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모르셔도 되는데 부상보험금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자, 요 5가지를 외우는 거냐, 아니면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그죠? 여기 가정간호비, 요게 3가지가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료하고 상실수익액은 같이 지급하는 건데, 가정간호비는 부상보험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하나 외워두시는 게 문제 푸시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부상보험금이 아닌 거 뭐를 고르신다고요? 가정간호비를 고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망보험금인지 후유장애보험금인지 부상보험금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망보험금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65세 취업 가능 연한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정도 기억하시고, 앞서서 장례비는 얼마다? 5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부분이 넓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의외로 단순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대인배상에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2번 핵심 포인트였습니다.